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가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모금을 확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구티비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1번째 편에선 한국교회의 공공성을 진단하고 회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성경 속 메시지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예술로 표현한 서자연 작가의 전시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매년 겨울 성탄절을 앞두고 거리에서 울리던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올해도 이어집니다. 네, 하지만 올 겨울은 코로나19로 자선냄비 모금 활동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92년째인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이 12월 한 달간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1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시중식을 갖고 거리 모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구세군 자선냄비는 1928년부터 나눔 문화의 상징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며 올 겨울에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도 거리 곳곳에서 또는 온라인 디지털 모금으로 다양하게 만날 자선냄비에 반가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복하고 따뜻한 12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모금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QR코드를 이용한 디지털 모금은 물론 후불 교통카드와 제로페이로도 나눔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를 대비해 무인 자선냄비 운영 준비도 마쳤습니다. 온라인 모금으로 다양한 모금을 통해서 아직도 힘들고 지친 이웃들을 향해서 모금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전국 약 350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금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 사업에 사용되며 모금 목표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세군 측은 올해 코로나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나섰습니다. 총회는 핵심 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 총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열린 세미나에선 새로운 회기를 맞는 총회의 정책을 소개하고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내년도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어렵지만은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 전국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나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강의를 할 거고요. 이날 세미나에선 서울 산정현교회 오덕호 목사,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문재진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말씀 중심의 회복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어떻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가의 장비와 화려한 스튜디오가 아니라 지금 빨리 오늘 하루하루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모범 대응 사례는 전주 시온성교회와 삼일교회, 춘천 동부교회 등 6교회가 발표했습니다. 이들 교회는 유튜브를 활용한 교회 결혼식, 영상으로 함께하는 전교인 찬양대 등을 소개하며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 정책 세미나는 8일과 10일 포항과 대전에서 각각 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나은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교회도 사회의 일부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티비가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1번째 편에선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진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교회도 사회의 일부지만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구티비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에선 한국교회 공공성의 현주소와 회복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한국교회가 본질과 멀어지고 공공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초기 교회에서 선포했던 그런 복음의 모습과 또 교회의 본질과 많이 멀어졌다. 교회의 공공성 부재는 성도의 신앙만 강조되면서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소중하고 이성은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가르쳤는데 사실은 신앙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이성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공공성이 약화된 이유로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서적으로 보수적으로 지체되어 있던 상태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차이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참석자들은 교회가 종교색을 드러내기보다 사회와 소통하고 구성원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감당해낼 때 비로소 교회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라. 교회의 담벼락을 내리라. 그래서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와 대화를 하고 그래서 너무 교회스러움보다는 그냥 일반 사회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한편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는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10분에 방송되며 구티비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코로나19로 기독 문화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성경 속 메시지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예술로 표현한 서자연 작가의 전시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선 선과 도형으로 표현한 천지창조를 댄스와 접목한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박은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장의 대형 LED 패널에 등장하는 댄서들의 몸짓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스트릿 댄스 크루인 프리즘 무브먼트와의 협업으로 탄생했습니다. 다양한 미술 기법으로 알려진 서자연 작가의 기존 작품 천지창조를 몸으로 표현하며 현대미술과 댄스 간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천지창조 총 4가지 소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에서 서 작가는 성경의 내용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성경 속 단어들을 해체하고 재조합해 디지털 이미지로 재현하고 아날로그 페인팅과 3D 작업을 병행해 진실과 가공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현대미술에서 그 성경과 접목된 기독 미술을 새롭게 구성하는 게 좀 어려운 숙제거든요, 작가들한테. 기독 미술을 하고자 하는 후배 작가들이 많은 용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서 작가는 기독 미술 작가들이 현대미술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기독 미술이 널리 알려져 후배 작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총리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시행하도록 미리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확대하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가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건물 번호로 확대하고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간부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분간 윤 총장은 직무정지에 대한 본안 소송과 남은 징계 절차를 준비하면서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직무가 정지된 만큼 윤 총장이 다시 속도감 있는 수사를 주문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연봉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6,069만 원으로 전달보다 2,390만 원 올랐습니다. 이는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건데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연봉 2,154만 원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거셌고 지방도 부산, 울산 등 광역시와 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월간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월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1,714만 8,4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종전 최다인 10월의 1,216만 288명보다 498만 8천여 명, 41% 더 많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확진자의 이 같은 증가세는 세계 최대 피해국인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전 세계 26.2%를 차지했습니다. 철거 논란이 불거졌던 독일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이 영원히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베를린시 미테구의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5일 구의회에서 소녀상 설치 기한을 구청이 처음 허가했던 내년 8월 14일까지 보장하자는 것을 넘어서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보존하자는 결정입니다. 미테구의회 측은 전쟁에서 성폭력은 이례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서야 한다면서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원들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상향하는 법안에 몰표를 던졌습니다. 이란 의회는 현지 시간 1일 이란 핵 합의에 서명한 유럽 국가가 한 달 안에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유엔의 핵사찰을 중단하고 우라늄 농축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원자력 당국이 우라늄 농축을 20% 수준으로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준치에는 못 미치지만 민간 응용에 필요한 기준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AP통신은 이번 투표에 대해 지난달 이란의 저명한 핵 과학자인 모센파크 리자데가 암살된 데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57년간 우주와 소통 역할을 한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천체 관측소 전파 만환경이 결국 붕괴됐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푸에르토리코 아레시보 관측소의 지름 305m 만환경이 밤새 붕괴됐다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레시보 만환경은 지난 8월부터 파손이 시작돼 해체가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1963년 건립된 아레시보 만환경은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 연구 성과에 산실 역할을 해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봉사와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는 따뜻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충정교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했습니다. 충정교회는 400만 원의 후원금을 마련해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40여 가정에 5,000장의 연탄을 기부했습니다. 연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자원봉사자는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교회는 연탄 배달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봉사자로 참여한 60여 명의 충정교회 성도들은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찾아 연탄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배달을 마친 성도들은 작은 섬김이라도 직접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충정교회 최규명 담임 목사는 연탄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감격이 지역사회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삶의 난관에 봉착한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한 곡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가 최근 발표한 신곡 지푸라기인데요. 이 곡은 삶의 고난으로 힘겨운 순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창조주 앞에 나가는 간절한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피아노와 밴드 악기 연주, 오케스트라 선율이 더해져 애절함과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푸라기 심정을 잘 녹여내기 위해 싱어송라이터 곽은기, 기타리스트 홍준호, 필스트링 등 여러 음악가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사실 지푸라기의 가사는 암으로 힘겹게 투병하는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는 찬양 가사가 더욱 마음을 울리는 듯합니다. 강찬 목사는 코로나 사태와 질병 등으로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이때 지푸라기가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노래가 되길 바랐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정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치유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 소식, 알리고 싶은 크리스천들의 소식이 있다면 굿TV에 전해주세요. 내 폰으로 찍은 영상과 사진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내 폰 안의 교회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교회 젊은이 목장센터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젊은이 목장은 지난 10년간 10,000장 이상의 연탄 지원 기금을 마련해 경기도 성남과 광주 일대 수십 가구에 각각 500여 장의 연탄을 지원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13가구에 총 5,0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부일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이 최근 부산 비전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2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가 위기에서 기회를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2020년 사업과 재정보고, 2021년 사업계획과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사장 김성관 목사는 요셉처럼 꿈을 꾸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며 교육 선교와 기독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루터대학교가 최근 목포해양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낙도 서비스 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라남도 신안군 중촌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세계대학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루터대학교 정재민 기획조정처장은 사회공헌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은 가수 헤이즈가 저소득층 청소년 1,000명에게 생리대 키트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리대 키트는 3개월분의 생리대, 핸드워시, 파우치, 에코백, 응원의 손편지와 월경 안내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이즈는 누구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꿈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수험생들은 어느 때보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길 함께 응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